광교 중흥 S클래스 아파트가 6억 하락했습니다. 2021년 7월부터 11월까지 최고가 18억에 총 4건이나 거래된 광교의 대장 아파트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12억에 거래되면서 6억이 폭락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광교 중흥 S클래스는 광교에서 가장 좋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아파트 위치인데요. 광교 호수공원을 끼고 있고 쇼핑몰, 학교, 지하철 빠지는 게 없는 입지입니다. 이 오른쪽 사진은 광교 호수공원에서 바라본 아파트의 모습인데 실제로 임장 가봐도 정말 살고 싶은, 정말 잘 만든, 위치도 좋은, 상품도 좋고 그런 아파트입니다. 그러면 실제 거래된 12억에 매수할 수 있을까? 그럼 확인 한번 해보면 매물은 여기 저층이라고 써있긴 하지만 14억 7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18억 최고가에서 매수 가능한 매물이 14억 중후반이니까 실제로 가면 14억 초중반 정도에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장이 워낙 안 좋아가지고. 그래도 하락으로 알려졌던 12억까지 빠진 거는 아니네요. 매물로 보니까. 그럼 다른 아파트도 한번 볼까요? 광교 자연엔 힐스테이트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위치는 이쪽이고 신분당선 초역세권 아파트입니다. 역시 광교의 대장 아파트 중 하나인데요. 2021년 7월 16억 3천만 원에서 또 1년 만에 이렇게 12억으로 4억 3천만 원, 26% 하락했습니다. 광교 아파트 한 개만 떨어진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광교 자연엔 힐스테이트도 거래됐던 12.6억에 매수할 수 있을까? 네이버 매물을 보면 매물이 12억 8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요즘 같은 장이면 12억 중반으로도 매수가 가능하겠네요. 결론적으로 이 아파트는 실제 폭락 수준으로 거래됐던 12억 6천만 원이 그냥 시세로 굳혀진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 매수할 수 있으니까요. 원래 하락장에서는 하락 거래가 한번 딱 되면 그게 시세가 쫙 되고, 그럼 이거 사러 가는 사람들은 거기서 또 깎겠죠. 그럼 그게 또 시세가 되고, 또 하면 또 깎겠죠. 그게 또 시세가 되고 해서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물론 거래량이 없어서 좀 극단적으로 하락하고 있긴 하지만요. 광교 아파트 왜 하락할까? 심지어 광교 아파트는 입주도 별로 없습니다. 여기 왼쪽 차트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의 입주 물량 차트고, 여기서 광교만 추리면 한 개밖에 안 나옵니다. 한 개밖에 안 나와요. 2024년 8월에 211세대짜리 힐스테이트 광교 중앙역 퍼스트 입주가 상당히 적죠. 물량도 없는데 빠지는 거예요. 범위를 넓혀서 광교가 속해 있는 수원을 전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요 경기도 수원시의 매매가, 전세가, 그리고 시장 강도를 한번 본 건데, 요 그래프 보시면 뭐 설명할 것도 없이 다 떨어집니다. 요 모든 차트가 그냥 다 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2021년 하반기부터 전세가와 매매가가 쭉 빠지고 있습니다. 거의 역대급으로 단기간에 하락하고 있네요. 기울기가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왜 하락하나? 이게 수원의 입주 물량 한번 보시게 되면 2022년 요만큼, 2023년 요만큼 과공급이죠. 2021년에도 많았기 때문에 이게 입주 물량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전세가가 폭락하고 매매가도 폭락하는 상황이다. 지금 신축 아파트 살고 싶으신 분들은 뭐 직장과의 거리 괜찮고 뭐 그러시다면 수원으로 가면 아주 싼 가격에 진짜 좋은 신축 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4년 동안요. 물량도 많은데 금리까지 오르고 있죠. 기준금리는 2022년 10월 12일에 또 빅스텝으로 0.5% 올려가지고 지금 기준금리가 3%입니다. 지금 수준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거의 뭐 최고예요. 최고점입니다. 이 기울기를 이렇게 보시면은 엄청 높게 올라가죠. 가파르게. 과거에 2%에서 3%, 2%에서 3% 올렸던 요 때는 좀 다릅니다. 2%에서 3%. 그러면은 이게 체감상 50%가 오른 건데 이거 0.5에서 3%로 된 거기 때문에 6배가 올린 겁니다. 사람들의 투자 심리, 부동산 포함해가지고 주식도 그렇고 뭐 이런 게 다 바닥이고,
이게 뭐 언제까지 상승하는 건지 죄송합니다. 언제까지 상승하는 건지 뭐 이게 미국 연준도 맨날 말 바뀌고 사실 미국 연준에 따라서 한국 은행의 뭐 정책 기조도 바뀌는 거기 때문에 한국 은행도 모르는 거고 당연히 우리도 모르죠. 이게 오를지 내릴지 언제까지 오르는 건지. 그래서 시장에 공포가 지금 퍼져 있는 상황이죠. 광교 아파트 왜 하락할까? 다시 한번 요약해보면 이렇겠죠. 정확히는 광교 문제가 아니라 수원시 전체가 하락하고 있다. 수원의 입주 물량의 과다로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반 약세 중이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금리로 매매와 전세가 또 동반 약세 중인 상황이다. 그럼 광교 말고 수원 아파트는 얼마나 하락했는지 한번 볼까요? 영통구 삼성전자 사업장, 여기 삼성전자 사업장, 여기 바로 옆에 메탄이브 하늘채 아파트입니다. 2021년 10월에 8억 7,500만 원에서 22년 9월 5억 8,800만 원으로 약 3억 원 34% 하락 거래했고 지금 매물도 6억 1천만 원, 로얄층이죠. 30층 중에 23층. 여기 6억 1천만 원이니까 이게 실제 폭락한 게 맞습니다. 이처럼 광교보다 더 큰 타격을 받은 게 수원의 기축 아파트들이다. 또 다른 아파트 신분당선 연장 호재가 있는 여기 화서역 주변 아파트 단지들인데 여기서 최근에 거래된 것 중에서 백설 5단지 현대 코오롱 아파트 위치역입니다. 2022년 21년 12월 5억 4,400만 원에서 2022년 9월 또 1년 만에 3억 8,500만 원으로 1억 6,400만 원 30% 하락 거래했습니다. 실제 매물은 여기 1층이니까 이거 제외하고 7층에 3억 9,500만 원이 나와 있으니까 이거 이때 거래된 거랑 사실 별반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실제로 하락한 게 맞습니다. 이게 매물을 확인하더라도. 자, 하락한 단지들을 살펴보시면 위 두 개 광교 아파트보다 수원 아파트가 뭐 비슷하거나 더 많이 하락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확인할 수 있는 게 광교는 수원 아파트 시장에 영향을 받는다. 독립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또 알 수 있겠죠. 결론, 광교뿐만이 아니라 수원 전체의 문제다. 그럼 광교와 수원 아파트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소개해드린 아파트 중 한 아파트의 매매가, 전세가, 전세가율 그래프입니다. 전세가율을 다시 설명드리면 이게 전세가를 매매가로 나눈 값으로 예를 들면 매매가가 10억이고 전세가가 5억이면 전세가율은 50%입니다. 전세가율이 낮으면 전세가에 비해서 매매가가 너무 높은 상황으로 가격에 거품이 껴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전세가는 실거주 가치고 매매가는 투자 가치이기 때문에 실거주 가치에 비해서 너무 오버슈팅해서 매매가가 형성되면 전세가율이 낮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전세가는 뭐 1억인데 매매가는 10억인 아파트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부산의 삼익비치 아파트라고 이거 재건축 아파트 중 하나인데 이게 실거주 가치는 1억인데 매매가는 10억이니까 실거주 가치에 비해서 이게 너무 높은 매매가를 갖고 있죠. 이런 애들은 재건축 기대감으로 이게 투자 수요가 많이 반영되어 있는 그런 아파트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고 전세가율 이해하시고 다시 그래프를 보실게요. 매매가가 2020년부터 급상승합니다. 이렇게 급상승하죠. 전세가도 상승은 하지만 매매가만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세가율이 이렇게 쭉 낮아집니다. 네, 이렇게 쭉 낮아지죠. 이렇게. 그러니까 전세가는 그대로고 매매가만 이렇게 쭉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2008년에 부동산 상승기 정점에서 나타나는데 이때도 전세가율이 엄청 낮아요. 여기 30% 이렇게 돼 있는데 뭐 30% 40% 이렇게 돼 있죠. 그 이유가 어떻게 되냐면은 매매가는 이렇게 쭉 빠지고 전세가는 인플레이션 따라서 이렇게 쭉 올라가서 매매가와 전세가가 이렇게 가까워지는 그런 모습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 매매가와 전세가가 좀 많이 벌어져 있어요. 지금 매물이 나와 있는 걸 가져와 봤는데 매매가 6억 1천, 전세가 4억 1천 요거를 반영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되죠. 이게 전세라도 받쳐주면 이게 매매가의 지지선이라도 될 텐데 가뜩이나 전세가율도 지금 뭐 높은 상황도 아닌데 이게 전세가가 여기서 더 빠진다? 그러면은 매매가는 진짜 속절없이 빠집니다. 이게 전세가 매매가의 지지선인데 이게 지지선이 무너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 매매가가 지금 더 떨어져가지고 여태 거래됐던 전세가보다 더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상황이 오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때 전세 거래 하셨던 분들은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게 깡통 전세가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큰 문제죠. 그래서 수원은 현재 매매가도 문제인데 사실 전세가가 더 큰 문제예요. 자, 수원 아파트 살까 말까? 일단 전세가 더 빠질 겁니다. 언제까지? 금리 인상, 입주 물량 소화 전까지는. 그러니까 2023년 하반기까지 참아도 뭐 늦지 않다. 시장 추이를 보면서 여기 들어가자. 지금은 약간 성급한 면이 있다. 상황이 좋지 않다. 이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